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SK그룹과 아마존 웹서비스가 울산에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100메가와트급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투자 규모만 7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번 AI 전용 데이터 센터 부지로 울산이 선택된 이유는 대규모 전력 수급이 용이하고 울산시의 친기업 적극 행정이 낳은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SK그룹이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조성 부지는 SK텔레콤이 올해 초 울산 미포 국가산단 내 SK브로드밴드와 SK케미칼로부터 사들인 36,000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약 5조 4,7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전체 사업 투자 규모만 7조 원에 달합니다. 다소비 전력 산업들은 이제 수도권 이하로 내려오도록 했는데 그중에 전력 생산 공급 기지가 있는 지역이 어딨냐? 그 여러 지역이 있는 것 중에서 울산을 택했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지로 울산이 선택된 데는 대규모 전력 수급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울산이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SK가스 LNG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 대규모 전력 확보가 쉽고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울산시의 친기업 적극적 행정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SK그룹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따른 사업 신청을 지난 1월에 접수한 지 5개월 만인 최근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AI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건설 일자리 1,020여 명 창출, 140여 명의 AI 데이터 센터 인력 확보, 2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창출 효과, 그리고 3년 주기의 서버 교체에 따른 지속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 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고도화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수요 증가 등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오는 20일쯤 울산에서 AI 데이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 공식 출범식을 가지는 데 이어 이달부터 2개월간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8월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SK그룹은 AI 데이터 센터를 2027년 11월까지 1단계로 40메가와트로 2029년 2월까지 모두 103메가와트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덕화시장 앞에서 덕정교차로에서 석유화학단지 간 도로개설 공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도로는 울주군 청량읍 국도 14호선 덕정교차로에서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 2007년 실시 설계 시작 이후 18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번 도로개설 공사 준공으로 차량들은 교통체증이 심한 두왕 사거리를 거치지 않고도 국도 14호선과 온산로에서 곧장 석유화학단지로 진입할 수 있게 돼 물류비 절감과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와의 산업협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어제부터 오는 19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현재 경제특구 협의단을 파견합니다. 이들은 방문 기간 동안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현장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지며 상하이 항저우 지역의 주요 제조업체와 전기차 선도기업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경식 울산경자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특구 간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울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기업과 노조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먼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와 간담회를 열어 노동 현안 해결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고 이어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등 관내 6개 대기업 임직원들과 상생발전 워크숍을 열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동구청은 앞으로도 기업과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어제 울산 지역 보훈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공헌기금 1억 5,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기금은 울산 지역 보훈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저소득 보훈 대상자 100여 명의 생계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고려아연 온산재련소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사회공헌기금 1억 원을 전달한 데 이어 노사가 합심해 담근 여름김치를 취약계층 83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울산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최종 지원 대상 기업 11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디자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공모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응모에 참여한 57개 중소기업과 56개 디자인 전문회사 가운데 20개 기업과 디자인 전문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4주간 실전 중심 마케팅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3개월간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2개사를 선정해 크라우드 펀딩 연계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도심 융합특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울산도시공사가 지정고시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울산도시융합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오늘자로 울산도시공사를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울산도심융합특구는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울산도심의 산업과 주거문화 등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KTX 역세권 융합지구 162만 제곱미터와 다운혁신 융합지구 30만 제곱미터로 추진됩니다. 울산도시공사는 울산도심 융합특구 개발사업 사업 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국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라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 달째 상승했던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으며 울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들의 아파트 매매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계속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달에도 0.22%가 상승해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헌법 특강을 할 예정인데요. 문 전 재판관 강사 선정을 두고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최근 교사들이 겪는 교권 침해와 현장 체험학습 사고 책임 문제 등에 대해 헌법적 관점으로 살펴보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련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헌법특강. 교사 400여 명이 참여를 신청하며 선착순 마감됐는데 특강이 열리기도 전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시교육청이 문 전 재판관을 굳이 초청했어야 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청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 특강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논란 중에 중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왜 교육청에서 학생들 상대로 하는 교직원들은 또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왜 이렇게 논란이 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냐고요. 논란은 결국 교육계와 시민사회까지 번졌고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문 전 재판관을 논란의 인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해석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된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반이 반반으로 나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도를 부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체제를 부인하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개인에 의한 선고가 아니라 전원 합의로 이뤄진 선고였던 만큼 문제가 없단 겁니다. 시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해당 특강을 빌미로 시교육청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교육청은 문 전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는 25일 예정대로 특강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직원들의 어떤 헌법 소양과 법적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순수한 교육 연수입니다. 정책 편향성이 있다고 저희는 그런 목적 자체로 시도한 건 아니고 정책 편향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 논란이 되는지.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진보 성향 교육감의 울산시 교육청이 문전재판관 강사 선정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시교육청의 추경 예산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의회 강대기 의원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병역 명문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공무원 적극 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마친 병역 명문가에 대해 울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축제에 초청하고 각종 시설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울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습니다. 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울산시 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손 의원은 울산에서도 마약 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조기 교육과 사회적 경각심을 통한 예방이 절실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울산의 마약 사범 검거 건수는 2019년 1,178명에서 2023년 504명으로 4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400명 이상이 검거되는 등 마약 범죄가 일상 속으로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와 단속사무 관련 서류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울주군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난입해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관련 조사를 하는 선관위 직원의 서류를 훼손하고 욕설과 폭력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또는 단속 관련 서류를 훼손하거나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는 어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태화루 동남편 관리사무소 앞에서 모감주 나무꽃 관찰장을 운영합니다. 관찰장에는 자연환경 해설사가 상주해 태화루 모감주 나무 군락 자생에 따른 생태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해설과 함께 열매과리와 그 속에 들어있는 검은 열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태화강 아래 자생하는 모감주 나무는 모두 18그루로 지난 2009년 11월 중구청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단순한 기계적 충돌만으로 나노 입자를 고분자 마이크로 입자 표면에 부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이동욱 교수팀은 한국전기연구원 유승건 박사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승렬 박사팀 등과 함께 수십 종의 나노 입자와 마이크로 입자들을 다양하게 조합해 물리적 부착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복잡한 공정 없이 다양한 소재들을 쉽게 결합할 수 있어 향후 배터리 전극 소재와 반도체 패키징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어제 항만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공인 내부감사사 CIA를 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세계 내부감사협회가 공인하는 유일한 내부감사 전문 자격으로 국내선 현재 1,300여 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AI 기반 감사 기법 도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신정일동 뉴빌리지 사업으로 주민 복합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와 관리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정일동 뉴빌리지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남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물에 들어설 주민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단독주택과 빌라 등 노후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